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어르신들. 오늘 삶의 교훈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지혜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게 흘러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물살은 잔잔해지고 깊어집니다. 70세, 80세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넓은 바다처럼 깊고 평온해집니다. 오늘은 노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 특히 왜 나이 들수록 방문을 자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예절만이 아닌 우리 내면의 평화와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늦더라도 안 하는 이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신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추 아저씨와 김 할머니의 경험을 통해 방문의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력을 줄 것이며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 인간관계의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추 아저씨의 경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방문은 하나의 방해 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참 불편한 기분이죠? 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어려운 방법으로 배우게 된 분입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타인의 개인 공간과 사회적 신호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추 아저씨는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60대의 나이에 젊은 시절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었죠. 그 친구는 추 아저씨를 집으로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추 아저씨는 술 마실 친구가 없어 특별히 기뻤고 주말마다 음식을 가지고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아내는 그를 볼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 아저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술을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계속 방문하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매주 네가 술 마시러 오는데 내 아내와 아이들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생활이 방해받는다고 느껴. 그제서야 추 아저씨는 처음의 초대가 단지 예의상 한 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신이 정말 환영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랜 친구와 재연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항상 타인의 말없는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의 가정과 사생활 내에서 말이죠.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의상 하는 환대는 종종 진정한 초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신호를 찾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적 관계에서 공감과 인식을 실천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고 길고 더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추 아저씨의 경험은 우리의 의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주의 깊고 사려 깊게 행동하여 우리의 존재가 언제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2.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큰 오해로 이어지거나 몇 마디 말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 사이에 골을 만드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웃들과 교류하기를 좋아하는 노인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평범한 발언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집에서 혼자 드라마나 보는 게 낫지.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건 정말 피곤해. 그녀는 방문 때문에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고 아들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답니다. 은퇴 후 김 씨는 매우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단지 내 여성들과 광장에서 춤을 추고 비 오는 날에는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방문해 수다를 떨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의 집에서 누군가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씨는 자기 며느리가 집안일에 솜씨가 없고 외동아들과 결혼한 것이 약간 단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 말이었는데 어떻게 그 말이 며느리의 귀에 들어갔고 김 씨가 매우 불만이 많으며 심지어 며느리가 신분을 뛰어넘는 결혼을 했다는 식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던 김 씨는 상황이 매우 어색해졌습니다. 설명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고 아들은 오히려 뒷담화한 것에 대해 꾸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방문이 좋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춤추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야기는 적게 하며 남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가까워질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은 우리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특히 사회활동이 많을 때 우리말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 오해받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 씨의 경우 며느리에 대한 가벼운 언급이 잘못 전해져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둘째, 험담이나 남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뢰와 존중은 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김 씨의 며느리에 대한 발언이 퍼졌을 때 그들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노년의 지혜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 평화에 중요합니다. 사회화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좋지만 경계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 씨는 드라마를 혼자 보는 것이 이웃가십에 너무 관여하는 것보다 낫다고 깨달았습니다. 이 균형은 불필요한 드라마를 피하고 삶을 더 단순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말에 주의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해를 방지하고 관계를 보호하며 개인적 평화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 씨의 경험은 신중한 소통의 중요성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중한 교훈입니다. 3. 경제적 차이가 심리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불필요한 사회적 교류를 피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도 가정 간의 경제적 지위의 현저한 차이입니다. 경제적 배경이 다른 가정이 자주 서로 방문하면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부유한 가정은 의도치 않게 자신의 번영을 과시하여 덜 부유한 가정이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심리적 간극을 만들고 정신적 부담을 더하여 마음의 평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기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불필요한 비교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은 자신만의 독특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질투와 함께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삶은 지치고 사람들은 종종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에 참여하기엔 너무 바쁩니다. 새해 인사와 같은 전통적인 축하 행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쉬고 전화를 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매력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이 너무 요구가 많아져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또한 고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나 친구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고 자신의 회사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차 떠날 수 있으므로 고독에 대처하는 능력은 미래의 도전에 직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빈번한 방문과 사회적 의무를 피하면 특히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피곤하고 부담스러워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배우고 자신의 회사를 즐기는 것은 요구가 많은 세상에서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독립적으로 살고 불필요한 사회적 교류를 피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비교를 피하고 요구가 많은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데 중요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평온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노년의 지혜로서 이러한 균형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위한 열쇠입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웰빙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댓글로 9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 50세의 가장 큰 자산은 큰 집이 아니라 이 4가지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겨우 100년 정도의 여정입니다. 20대에는 젊음과 함께 살고 30대에는 경력과 함께 40대에는 지혜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본질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20대의 마음이 시냇물과 같다면 30대의 마음은 강물과 같고 40대의 마음은 요란한 폭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50세의 마음은 광활한 바다와 같아서 고요하고 깊습니다. 50대인 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큰 집이 아니라 다음 4가지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남은 인생은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50세가 되면 질병을 예상할 수 있고 50세 이후에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50세까지 큰 건강 문제 없이 도달한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드란 씨는 50세가 넘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건강을 소홀히 했고 종종 식사를 거르고 운동이나 의사 방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해 체중이 늘었고 고혈압으로 자주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항상 그녀를 돌보는 아주 효심 깊은 2 아들이 있었지만 어느 날 그녀는 큰아들이 자신을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그것이 그의 가족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평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체중을 줄이고 피부를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더 활동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거의 아프지 않아 아이들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도 여전히 그녀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특히 중년과 노인들에게 금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가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개인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부담을 주어 관계를 긴장시킵니다. 좋은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50세에는 물질적 소유를 쫓느라 건강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떤 돈도 건강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건강을 부와 거래하면 그 돈을 의료비에 쓰게 될 뿐입니다. 건강을 가장 큰 자산으로 소중히 여기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노년의 지혜에서 건강은 행복한 노년기의 기초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적은 부담을 주고 우리의 황금기를 더 충만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5. 가족은 2번째로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인생이 어떨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공적인 경력, 아름다운 가족, 그리고 세상이 발 앞에 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성공, 배신, 그리고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2번째로 큰 자산은 가족입니다. 저는 예전에 좋은 직장,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멋진 아이들을 가진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제 아내는 이해심이 많았고 제 요구가 많은 직업과 다른 여성들과의 교류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들과 딸이 있는 7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데 집중했고 때로는 혼외 관계에 빠지기도 했지만 한 번의 외도로 임신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충격을 받았고 아이가 합법적인 지위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제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에 돌아갈 진정한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머물러 아이를 돌봤지만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제가 남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이제 50세가 되어 돈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저는 가족, 동반자, 그리고 노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를 갈망합니다. 제 전 아내는 새 삶을 시작했고 아이들은 저와 아무 관계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성실한 남자가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남자에게 가장 큰 실패는 인생을 가족, 아내 또는 집에 돌아갈 아이들 없이 마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공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즉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공허하고 외롭게 느꼈습니다. 그의 실수는 아내와 아이들의 신뢰와 사랑을 잃게 만들어 진정한 행복은 분화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는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에서 존중, 충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인공의 외도와 그 결과는 단기적인 쾌락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한때 기쁨과 안정으로 가득 찼지만 고통스러운 깨달음과 잃어버린 기회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50세에 이르자 사랑하는 집에 대한 그의 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웰빙과 행복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돈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낀 공허함은 물질적 소유물이 결코 사랑하는 가족의 위안과 지지를 대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가족 화합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지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자라면 웰빙과 안정을 촉진하여 미래를 위한 강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부모가 화합된 관계를 유지할 때 그것은 즐겁고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 아이들의 발달과 행복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단순한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기며 기쁨과 의미를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유대관계를 우선시하도록 상기시켜 줍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결국 성공의 진정한 척도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연결과 우리가 남기는 사랑의 유산에 있습니다. 6. 재정적 안정이 세 번째 큰 자산입니다. 세 번째로 큰 자산은 재정적 안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여 경력을 쌓고 은퇴 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에너지가 나이와 함께 감소하듯이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녀 양육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자신을 위한 저축 없이 모든 저축을 쓰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돈과 재산을 빨리 주든 나중에 주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은퇴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족의 지원이 중요하지만 개인 저축이 결정적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모든 돈을 자녀에게 줬다가 나중에 재정적 제약과 가족 분쟁에 직면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부모는 자녀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끼고 자녀는 부모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원래 화목했던 가족관계에 금이 갑니다. 따라서 50세에는 자신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축이 있으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60세인 두 씨는 결혼 후 이사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녀가 눈 수술이 필요했을 때 저축을 사용하여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시간을 내어 그녀를 돌봤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큰 위안의 원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노화와 재정적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과 번잡함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진실입니다. 우리가 경력과 가족의 책임을 헤쳐나가면서 즉각적인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적 미래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투시의 이야기는 노아의 경험이 잠재적 의존성과 긴장에서 존엄성과 편안함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저축을 유지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의료적 어려움에 독립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아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정서적으로 그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우리 자신을 돌볼 필요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50세에 가까워지면서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에는 저축계획 재평가, 전문적인 재정 조언 구하기 또는 전략적 투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노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복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재정 계획과 독립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 세대의 긍정적인 본보기를 설정합니다. 궁극적으로 노년기의 재정적 안정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보존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강하고 긍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투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행동을 취하도록 영감을 주어 더 밝고 안전한 내일을 위한 길을 닫기를 바랍니다. 7. 긍정적인 정신 상태가 네 번째 큰 자산입니다. 특히 50세의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이 전반적인 웰빙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정신 상태는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만성 질환을 적게 경험하고 질병과 수술에서 더 빨리 회복됩니다. 50세에는 신체의 자연 회복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과 정서적 웰빙은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50세의 많은 사람들은 은퇴 계획, 경력 변화 또는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인생 결정에 직면합니다. 차분하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는 더 명확한 사고와 현명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더 충만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건강은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삶에서는 강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더 나은 소통, 이해, 공감을 촉진하여 이러한 유대를 강화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자녀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대신 불필요한 압력을 덜어줍니다.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강한 강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번아웃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에 집중함으로써 개인들은 더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세를 전환점으로 인식하면 사람들이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신을 위해 살고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의 후반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50세의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 더 나은 의사결정, 강한 관계, 개인적 행복 그리고 삶의 성취를 인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충만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댓글로 9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